안녕하십니까. 오늘 경영철학 인터뷰 한국의 기업 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우리 휴넷의 조영탁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저 휴넷이라고 그러면은 한국에서 정말 기업 교육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휴넷이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많이 하는 것은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기업의 구성원들한테 경영, 직무, 리더십 교육을 종합적으로 시키는 회사이고요. 그게 이제 가장 큰 비즈니스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학점은행 제도를 통해서 일반 직장인이나 성인들이 학위도 따고 자격증 딸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크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면 휴넷의 뜻이 뭐죠? 처음 시작할 때는 휴먼 네트워크. 휴먼 네트워크. 예, 예. 그러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지식도 창출하고 또 그런 사람들한테 지식도 전달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조영탁 대표가 가장 그 휴먼 네트워크의 중심이고 학습의 중심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을 했고 그다음에 금호그룹에서 10년 동안 네. 구매 회계 기획 그다음에 회장 부속실에서 네. 근무했었고 1999년도에 이제 창업을 해서 휴넷을 창업해서 오늘날까지 17년 정도 일을 하고 있고 일부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조영탁 행복한 경영량이라는 메일링 서비스를 2013년부터 해서 지금 3,000회 정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한 200만 명 정도가 매일 아침에 받아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근데 전설 중에 하나가 이제 회사를 다니시면서 공인회계사 시험에 붙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가능하게 했습니까? 제가 원래는 상당히 게으른 사람이었는데 회사를 88년도에 입사해서 선배를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예. 목표가 생기고 열심히 하게 바뀌었는데 그때 이제 꿈을 24살 때 최고 수준의 경영 전문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향후에 최고 경영자 되려면 이런 거 필요하지 않겠냐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몇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학부 때 경영을 전공을 했지만 경영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서울대 이제 조동선 교수님 밑에서 주간에 경영 전략을 공부를 했고 석사학위를 하면서 난 보니까 공인회계사 준비도 공인회계사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고경자 되려면 숫자도 좀 알아야 되겠더라. 그래서 그러면 회계사 준비하면 되겠네. 회계사 준비하고 그리고 회사 생활 이제 열심히 하면서 제가 이제 꿈이 있었기 때문에 10년 정도 남들은 한 가지 다 하기 어려운데 제가 7년 만에 보통 동기들이 13년 이렇게 차장이 되는데 네. 7년 만에 차장이 됐고 대학원에서는 경영 전략을 주간 공부하면서 그 공인회계사 시험도 동시 합격하는 네. 꿈이 그렇게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동시에 다 하셨던 거네요. 직장 생활과 이제 공부와 그리고 그에 따른 그 자격증까지. 그때의 경험이 지금 휴넷이라는 회사를 만드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나요? 두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나는 그때 10년 정도 굉장히 열심히 10년의 법칙 있잖아요. 네. 10년의 법칙처럼 정말 시살했기 때문에 뭘 해도 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이 이제 사업 경영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전략도 공부하고 회장 부속실에서 근무도 하고 회계도 하고 뭐 하면서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들이 뭔지 그걸 어떻게 전달하면 좋겠는지 이런 걸 통해서 교육 사업을 하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이러한 모습들이 다 모여서 현재 휴넷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니까 더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경영 철학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존경하시는 경영자가 있으신지요? 저는 이제 경영자 한 명을 딱 찍어서 존경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유명한 경영자들, 탁월한 경영자들을 골고루 다 공부를 하면서 하나하나 장점 뽑아가지고 가능하면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배워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존경한 경영자를 한 사람 뽑아라 그러면 저는 이나모리 가지고 공세라 회장을 뽑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정말 진실되게 진정성을 가지고 기업 경영을 해오신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사례를 말씀드리면 KDDI라는 통신회사를 만들면서 그분이 이제 하신 말씀이 6개월 정도 정말 이 사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왜 고민했냐 했더니 내가 이 사업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 이 사업을 함으로써 일본 그 전신 그
회사 전자통신. 예. 가지고 있는 엔티티가 가지고 있는 그 독점적인 지위를 깨서 일본 국민들한테 조금 더 저렴하고 좋은 서비스를 주게 하는 게 내가 이 사업을 하겠다는 욕심이 있는 거냐. 이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6개월 동안 고민한 다음에 내가 이 사업을 하는 건 정말 국민들을 위한 거고 일본 사회를 위한 거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KDDI라는 회사를 도전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고 또 한 가지 그분의 도덕성을 보여주는 것 중에 그분의 부인이 한국 사람 오장춘 박사의 넷째 딸입니다. 딸인데 한 번 이런 일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집에서 시내를 나갈 때 이제 부인이 마침 같이 나가게 돼서 부인한테 내 차 타고 같이 가지 그러냐고. 근데 부인이 당신은 입만 열면 도덕성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회사 차를 개인한테 쓰고 가란 그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느냐고. 당신은 당신 차 타고 가고 당신 차 타고 가겠다. 같이 시내로 가는 길에 같이 타고 가면 되는데 그런 정도로 어떤 도덕성과 진정성이 말뿐이 아니고 회사 생활 그리고 가정 생활에 그대로 투영되신 분이니까 저 개인도 참 존경하는 분이지만 이런 경영자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가족을 되게 존경한다. 네. 휴넷의 경영 철학을 만약에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면 뭐라고 할까요? 이제 행복 경영인데 예. 행복 경영이 이제 대표 브랜드 그 중에서 이제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자리이타라고 생각합니다. 자리이타. 그래서 원래 이제 불교였는데 남을 이롭게 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고객들을 공부하게 하고 그리고 변화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그리고 그 기업도 도와주고 사회 도와주고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도 돈도 벌고 성장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 휴넷의 자리이타, 행복경영의 핵심 이념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자리이타와 행복경영이 만들어낸 휴넷의 현재 사업 구조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몇 가지 상품을 가지고 사업, 교육 상품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저희가 2000년대 초반에 이제 휴넷 MBA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원래 MBA라는 거는 굉장히 한 3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고 해외 MBA는 수억 돈 들어가고 국내 MBA는 이제 수천만 원 돈 들어가는 건데 제가 본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경영자뿐만 아니라 모든 직장인들이 반드시 경영학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생활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다 경영학을 공부를 했으면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직장인을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직장인 중에 10% 정도만 경영학을 학부에 전공했거나 대학원 전공하는 거잖아요. 나머지 90%는 경영학 공부를 하면 정말 좋은데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2003년도에 휴넷 MBA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경영 개론, 전략, 마케팅, 인사조직 해가지고 2개월 과목을 한 150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7개월 동안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 도와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경영학을 필요로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경영학을 배우지 못하는 90%의 비고객들한테 정말 싸고 저렴하게 경영학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했는데 그게 많은 사람들 처음에는 이제 경영학이라는 게 학위 따로 가는 거지 대학원을 그냥 공부하러 가냐 막 이런 인식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까지 한 4만 명 정도 직장과 직장인하고 기업들이 해서 상당히 성공적인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돈을 보고 한 게 아니고 도와주려는 마음, 직장인들 도와주는 마음에서 했었고 또 하나는 인문학당, 그래서 행복한 인문학당 이제 도전 문사체 백클럽 사사상경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인문학이 과거에는 우리 공부를 많이 안 시켰잖아요. 근데 인문학이 중요성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인문학 바람이 불면서 CEO들은 수천만 원의 인문학 프로그램들을 듣는데 정작 이제 직장인들은 프로그램 들을 게 없어서 저희가 도전 문사체 백클럽 그래서 100개 강좌를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인문학 교수님들 다 해가지고 100개 강좌를 만들어서 굉장히 저렴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확산시켰는데 그게 이제 회사와 직장인들의 인문학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저희가 행복한 아버지 학교 이런 프로그램들을 먼저 돈을 보고 만든 게 아니고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었었던 거고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울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동을 하고 또 현재 추천하는 이런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이제 조영탁의 행복한 경영 이야기 같은 경우도
어차피 제가 경영 공부를 계속하고 자기개발 리더십 공부를 하는 거니까 저 혼자만 하기보다는 이왕 공부한 거 메일로만 보내면 많은 사람 도움 될 것 같아서 계속 보냈는데 한 3,000시간, 3,000회 정도 되니까 책 읽고 정리하면 평균 한 시간 정도 들어가거든요. 3,000시간을 제가 이제 고객들이 이제 순수하게 썼던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휴넷 교육을 왜 들었냐 그러면 옛날 정탁 경영한 행복한 경영 이야기를 보면서 감동을 받고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제 회사를 좀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200만 원짜리 프로그램인데 내가 결제를 하고 수강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객들의 행복과 성장, 학습을 도와주면 결국 고객들은 우리한테 보답을 해주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현재의 사업들을 이렇게 잘 만드셨는데 이런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 사업은 어떻게 펼쳐나가실 예정입니까? 저희가 미래 사업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지역적인 측면에서 중국에서 한 6년 정도 투자를 했고,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기업 교육에서 1등을 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 결국은 미국에서도 우리가 뭔가 사업을 해야겠다. 글로벌하게 이제 사업 전략을 펼쳐나가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하나의 상품과 솔루션이 아니라 플랫폼을 짜가지고 이 플랫폼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놀면서 공부하면서 서로 가르쳐주는 이런 지식 생태계를 만드는 그런 플랫폼으로 만들어야겠다는 하나가 있고, 최근에 이제 모든 산업이 마찬가지로 디지털과 IT가 결합돼서 산업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저희도 이러닝 회사를 뛰어넘어서 에듀테크라고 합니다. 기술이 결합된 교육을 통해서 정말 그 많은 사람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싶다. 특히 이제 에듀케이션의 에듀하고 테크놀로지의 합쳐서 테크가 결합된.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지금까지는 그런 사업을 안 했는데 자격, 뭐 시험 이런 시장도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단순하게 똑같은 방법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에듀테크를 통해서 사람들이 공부를 쉽고 재밌게 하고 합격도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뭔가 솔루션을 만들어서 제공해주면 공부하기 훨씬 쉽고 재밌고 그 시간 아껴서 다른 뭐 인성교육도 할 수 있고 놀 수도 있고 예술에 투자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하고 싶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앞으로의 포부라고 할까요? 이런 두 가지가 완성이 됐을 때 어떤 기업으로 만드시고 싶으신가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아까 에듀테크 기반의 교육혁명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 교육이 있었잖아요. 그 교육이 인류 발전에 큰 축을 담당했었는데 에듀테크라는 어떤 그 솔루션을 가지고 교육혁명을 만들어서 정말 지금까지 교육과는 완전히 다른 더 다른 혁명적인 교육의 모델을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을 행복해주겠다는 하나가 있고, 이왕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좀 황당해 보이는 목표를 할 수 있지만 교육기업이 있어서만큼은 세계 최고가 되겠다. 네. 세계 1등 교육기업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전혀 황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걸로 보면은 아주 꼭 그 포부를 달성하시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 젊은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이들 위해서 나의 경영 철학과 이런 포부들을 보면서 어떤 젊은이로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젊은 사람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하시라니까 좀 멀리 보는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짧게 볼 때의 그 나의 의사결정하고 선택하고 길게 볼 때하고 선택이 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아무래도 젊고 그러다 보니까 멀리 내다보는 힘이 좀 부족할 수 있고 단기간을 보면서 의사결정하기가 쉬운데 좀 장기적으로 보고 의사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장기적으로 보면 꼭 그 남들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남들이 안 가는 길도 갈 수 있고, 부모들이 막 이거 하라 해서 뭐 당장에 눈에 보이는 관계가 아니라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거 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당장은 힘들더라도 그거 이겨내서 장기적인 도움 될 수 있는 그 역경을 견딜 수 있는 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리하면 좀 너무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웬만하면 좀 멀리 보는 그런 시각들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멀리 보는 시각, 포부를 가져라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들을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저도 공부를 하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 휴넷을 열심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의 교육을
맡고 계시는 책임지고 계시는 휴넷의 조영탁 대표님과 말씀 나눴는데요. 오늘 긴 시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